안녕하세요. JND텍 고객지원팀의 박현우입니다. 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기본적인 디버깅과 저희 CBD가 제공하는 몇몇 중요한 기능들, 몇몇 유용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CBD를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BD를 맨 처음에 수행을 하시면 오른쪽 아래 코드바이저의 상태바인데요. 이 상태바는 저희 코드바이저 에뮬레이터와 여러분 타겟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CS 오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코드바이저가 여러분의 타겟의 전원을 감지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의 전원이 꺼져 있다던가 아니면 저희 코드바이저의 JTAG 프로브가 타겟의 JTAG 포트에 꽂혀 있지 않을 때 이와 같은 CS 오프의 신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타겟의 전원을 인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의 전원이 들어오면 다음과 같이 CS 다운의 모드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CS 다운 모드는 말 그대로 타겟의 전원을 감지한, 타겟과의 연결은 감지한 상태를 말합니다. 연결은 감지한 상태지만 지금 디버그를 위해서 디버깅 모드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디버깅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커넥트를 사용하셔서 커넥션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커넥션 하시는 순간 이제 디버그 모드로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에뮬레이터가 여러분의 타겟과 실제적으로 디버깅을 위해서 연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적인 이제 설명을 위해서 제가 다시 디스커넥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커넥션을 위해서 저희가 세팅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커넥션을 위한 세팅은 컴피그의 인터페이스에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곳에 모든 커넥션에 관한 옵션과 세팅이 준비가 되는 걸로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기능을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CPU 중에 오토와 매뉴얼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토는 저희 코드바이저가 여러분의 타겟과 연결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타겟 코어를 ID를 읽어서 선택을 하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토 모드를 하고 디텍트를 하면 다음과 같이 제 타겟인 NBA2440의 코어 ARM920T가 선택이 되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디텍트를 하여도 자동으로 선택할 수가 없다면 매뉴얼로 직접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뉴얼을 선택하시면 디텍트가 디세이블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코어를 더블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코어를 볼 수 있는 코어 리스트가 생기는데요. 이 코어 리스트에서 여러분들의 타겟의 코어를 직접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스캔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스캔 같은 경우는 한번 클릭을 해 보시죠. 몇 가지 밸류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스캔부터 해가지고 이 값들에 대해서는 사실 멀티코어 디버깅을 하실 때 두 개 코어 이상을 디버깅 하실 때 필요한 기능들이고요. 이 옵션에 관해서는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맞는 타겟의 코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그 코어가 선택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옵션들은 여러분이 커넥션, 말 그대로 C수업을 수행을 하실 때 같이 동시에 수행되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 CS 리셋은 바로 타겟과의 이제 커넥션을 할 때 타겟을 리셋을 시키고 커넥션을 하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타겟을 리셋 시키면서 커넥션을 하고 싶으시면 이 옵션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TRST는 여러분의 칩셋 안에 그 디버깅 블록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체크를 하면 그 디버깅 블록만 리셋을 하고 커넥트를 하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레스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 레스 브레이크는 여러분이 커넥션을 하실 때 이제 저희 코드바이저와 여러분의 타겟이 커넥트가 되는 순간 타겟을 바로 멈추는, 아무 코드도 수행하지 않고 바로 멈추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부트 코드가 타겟에 있지 않을 때
불필요한 그 코드를 수행하지 않고 바로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때 유용하게 쓰이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리셋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레스 브레이크와 완전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셋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명시된 이 시간만큼 수행을 하고, 접속을 할 때 수행을 하고 타겟을 멈추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어떤 부트코드, 어떤 코드를 수행을 하셔야 될 때, 일정 시간 그 타이밍을 주셔야 될 때 이곳에 그만큼의 시간을 적으시고 사용하시면 매우 편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CR은 여기 왼쪽에 Configuration Registers 탭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클릭을 해보시죠. 여기 보면 디바이스 네임에 여러가지 디바이스들이 존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타겟이 이 디바이스 네임에 있으면 그걸 선택을 해주시면 그 환경에 맞게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 초기화 작업을 대신 해주는 건데요. 페리페럴 초기화라든지 SDRAM 초기화 부분을 이곳에서 준비를 해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타겟이 NBA2440이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미리 레지스터를 준비를 해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했으면, CR에서 체크를 했으면 이곳에서도 체크를 해주시면 바로 커넥션을 할 때 이 레지스터를 값을 쓰면서 SDRAM을 초기화 시키고 커넥트를 하겠다는, 실질적으로는 커넥트가 일어난 후 이 값을 집어넣어서 램을 초기화 시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램 초기화나 페리페럴 초기화를 하겠다는 명시를 주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타겟이 이 디바이스 네임에 없거나 리스트에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CR을 체크하면 잘못된 값을 넣어서 커넥션이 안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 주변 페리페럴이나 SDRAM 초기화 부분은 뭐 스크립트라던가 아니면 직접 값을 입력을 하셔서 세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CR을 체크를 하겠고요. 다음은 Registers Init입니다. 여기 있는 Registers Init 같은 경우에는 ARM의 General Register를 다 초기화, 다 0으로 우선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겠다는, 그리고 커넥션을 한 다음에 다 0으로 만들겠다는 그러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PC0도 여러분이 예상하셨듯이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를 커넥션 후에 바로 제로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그러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RTCK. 여기 보시는 RTCK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몇몇 타겟을 보면 RTCK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 RTCK를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 RTCK를 체크하시면 JTAG 클락이 디세이블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return TCK, 말 그대로 RTCK가 존재하면 바로 체크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DACR입니다. 이 DACR은 Domain Access Control Register라는 것인데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그 메모리를 접근할 때 그 권한에 관한 관리를 하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체크를 해주시면, 이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면 그 권한에 관계없이 항상 메모리를 강제적으로라도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해주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빅엔디안입니다. 여러분이 이미지를 컴파일 하실 때 이제 빅엔디안이라던가 리틀엔디안을 정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의 이미지가 빅엔디안으로 컴파일 되셨다면 반드시 빅엔디안을 클릭을 해주셔서 디버깅 하실 때 직접 그걸 확인하실 수 있도록 빅엔디안을 꼭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JTAG 클락이 있습니다. JTAG 클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 코드바이저에서 대부분의 타겟을 커넥션을 할 때 사실 JTAG 클락을 한 10MHz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값을 조절할 필요가 있으시다면 코드바이저 CBD는 1kHz부터 50MHz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밑에 보시면 4가지 커넥션에 관한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 모드가 있는데요. 커넥트는 말 그대로 C서브입니다. 커넥트고요. 그 다음에 어태치는 여기 보이시는 모든 옵션들과 관계없이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고 타겟과 저희 에뮬레이터와 커넥션하는 그러한 모드가 되겠습니다. 어태치 모드. 말 그대로 타겟의 그 현 상태를 지금 만약에 수행이 되고 있으면 수행되고 있는 현 상태로 그대로 어태치, 그대로 연결하는 그러한 모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고는 커넥트 플러스 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넥트를 수행 후 타겟을 바로 수행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이브는 커넥트를 수행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수행하지 않고 단지 여기 있는 옵션들만 세이브하고 창을 없애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 커넥트를 이용해서 타겟과 저의 코드바이저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커넥트를 하면 디버그 모드 커넥션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디스커넥트, 커넥트로 사용을 해서 아이콘을 사용하여서 커넥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커넥션 후에 타겟과 연결되었는데요. 제 타겟 MBA2440은 노어 플래시 부트 모드이고요. 한번 메모리를 확인해서 플래시와 SD램에 어떤 값이 있는지 또 과연 값을 바꿀 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메모리 창을 이용하여서 그 어떤 번지수의 메모리를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0번지에 노어 플래시에 어떤 값들이 써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값들이 쓰여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여기에 값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이 잘 쓰여졌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플래시 로더를 사용하여서 제 로어 플래시에 이미지나 어떤 특정 값을 라이팅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번에는 SD램 쪽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SD램은 3000만 번지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여러 쓰레기 값들이 써여 있는데요. 제가 이곳에 특정 값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값이 잘 써지는데요. 제가 이미 메모리 초기화를 다 해놨기 때문에 메모리의 값을 잘 쓸 수가 있고 정확하게 쓸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역시 플래시 로더를 통해 플래시에도 똑같이 값을 잘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디버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디버깅을 위해서 하나의 샘플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그 샘플 이미지를 한번 로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에서 로드를 통해서 그 이미지를 로딩하면 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바이너리를 로딩 하시려고 하신다면 여기에 보이는 다운로드 바이너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드를 클릭하시면 AXF 타입이나 ELF 타입, AUP 타입의 이미지를 로딩 하실 수 있고요. 아울러 다운로드 바이너리 헥사를 선택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바이너리나 MBO 타입의 또 다른 타입의 헥사 파일이나 다른 타입의 이미지, 바이너리를 로딩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준비한 이미지를 로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제 타겟의 SD램에 로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해서 로딩을 했는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로딩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로딩한 이미지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볼에 보시면 리스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곳에 보시면 창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로딩한
이미지 NBA2440 테스트 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멀티 이미지 옵션을 주셔서 여러가지 이미지를 로딩 하시면 이곳에 쫙 나열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로딩된 이미지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로딩된 이미지를 업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고 보시면 업로드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로딩한 이미지를 업로드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미지를 로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다시 로딩이 됐고요. 이제 여러분이 디버깅 하시기 위해서 자주 보는 창을 여시게 되는데 바로 디버그 리스트 뷰란 창이 있습니다. 이 창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디버깅 하실 때 보시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디버그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커넥션을 하실 때나 이 이미지를 로딩 하시면 디버그 창을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그 디버그 창을 호출하기 전까지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컴피그의 디버그 옵션에서 제가 하이드 디버그 윈도우라는 것을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거를 체크할 경우에는 커넥션을 하신다든지 이미지를 로딩 하셔도 디버그 창이 바로 열리질 않습니다. 제가 이 옵션을 체크한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의 타겟들이 특정 타겟이 램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던가 여러가지 기본적인 것을 수행하지 않고 램이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커넥션을 하려고 하신다면 이 옵션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커넥션을 하실 때 바로 디버그 창을 연다는 것은 커넥션을 하실 때 바로 램의 값을 읽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램을 열면 디스커넥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사용한 그 타겟은 이미 다 초기화가 되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타겟이 초기화가 되지 않았다던가 그럴 경우 충분히 커넥하는 순간에 디스커넥트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 반드시 하이드 디버그 윈도우를 선택을 하시고 커넥션 하신 후에 초기화 작업을 하시고 디버그 창을 여시면 무난히 디버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계속 디버깅을 진행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디버그 리스트 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을 열기 위해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커맨드 라인을 입력을 해서 여실 수도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Show Next Statement라는 아이콘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 아이콘은 현재 PC가 있는 곳을 열어주는 그런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디버그 리스트 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디버그 리스트 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회색 바는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의 위치를 가리킵니다. 말 그대로 프로그램 카운터라 보셔도 무방하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라인 넘버가 있습니다. 이 라인 넘버 중에 검은색이 있고 흰색이 있는데 이 검은색 라인 넘버로는 이 프로그램 카운터가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하얀색 부분은 프로그램 카운터가 지나칠 수 없는 그러한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라인에 대한 정보는 사실 이미지를 컴파일할 때 컴파일러가 정하는 거고요. 저희 코드바이저는 저희 CVD는 그 정보를 가져와서 단지 이렇게 보여주는 읽어와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왼쪽 상단에 보시면 스텝 오버, 아웃, 고, 스탑과 같은 디버깅 커맨드, 디버깅 하실 때 쓰는 커맨드에 대해서 아이콘화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 거는 C 그리고 어셈블 모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디스어셈블 모드로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드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토글 C 디스어셈블 모드를 클릭해 주시면 디스어셈블 모드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에 올라온 값들을 보니까 아까 램에 이미지를 잘 로딩한 것 같고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저희가 로딩한 이미지 안에 제가 또 하나 준비한 함수가 있습니다. 펑션이 있는데요. 그 펑션으로 프로그램 카운터를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하나 자주 사용하실 기능입니다. 심볼에 심볼 바이 네임의 심볼로 어떤 창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내비게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창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별로, 로딩한 이미지별로 고르실 수 있고요. 또 심볼별로, 그 다음에 전역 변수, 그 다음에 펑션, 함수별로, 모듈별로, 소스별로 여러분이 찾고 싶은 것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펑션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그걸 찾아보도록 하죠. 그 펑션의 이름은 xmain입니다. 자, xmain을 찾고 엔터를 치시면 보시는 것처럼 디버그 리스트 뷰가 하나 더 뜨는데요. 바로 그 xmain에 관한 디버그 리스트 뷰가 떴습니다. 아까 지금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가 위치한 디버그 리스트 뷰가 오른쪽에 위치했고요. 자, 그럼 제가 현재 PC를 이곳 xmain으로 옮겨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main 앞에 9 넘버 쪽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트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겟을 수행시킴으로써 프로그램 카운터를 수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xmain에 왔습니다. xmain에 왔고요. 자, 지금부터 그 아까 설명해 드리기로 한 스텝 오버 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스텝 오버 아웃의 커맨드는 마찬가지로 이곳에 또 있습니다. 스텝 인, 스텝 오버, 스텝 아웃이 있는데요. 스텝 인은 프로그램 카운터를 진행을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을 시킵니다. 근데 만약에 함수를 만났을 경우에, 또 호출하는 함수를 만났을 경우에 그 함수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진행을 시키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버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스텝처럼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스텝을 진행을 시키는데요. 만약에 호출하는 함수가 여기 보이시는 뭐 포트 이닛이라든지 이런 함수를 만났을 경우에 이 함수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호출하는 함수는 수행은 됩니다. 수행은 되지만 그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아웃은 만약에 제가 이 포트 이닛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밖으로 지금 xmain의 상태로 돌아오려면 이 스텝 아웃을 누르시면 밖으로 다 나머지 부분을 수행을 하고 밖으로 돌아오는 커맨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디버깅을 수행해 보도록 하죠. 스텝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스텝 누르시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텝을 누르시면 포트 이닛까지 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스텝 인을 누르시면 포트 이닛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트 이닛 안으로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에 또 아웃을 누르시면 다시 xmain 안으로 포트 이닛 밖으로 나가겠죠. 보시는 것처럼 수행이 다 맞춰진 다음에 다음 라인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곳은 xmain이고요. 다음에 이 스텝 오버를 보시면 이 LED 디스플레이를 수행을 하되 그 LED 디스플레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네, 지금처럼 수행을 했지만 그 LED 디스플레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커맨드들로 여러분은 디버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이제 디버깅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의 하나인 콜스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스택은 심볼에서 콜스택으로 호출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콜스택 창으로서 여러분의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가 위치한 곳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떻게 어떤 함수를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 함수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uart init이라는 함수로 들어가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어셈블 쪽이죠. 이닛 스택이 이제 xmain 호출했고 xmain이 방금 uart init을 호출해서 현재 저의 위치, 현재 저의 프로그램 카운터 위치인 uart init에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 보이시는 이러한 값들은 바로 지역 변수, xmain의 지역 변수와 uart init 함수의 지역 변수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울러 이 지역 변수의 값들을 포맷을 다른 것으로 헥사 타입으로 바꿔서 그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유용한 기능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곳에서 xmain을 더블 클릭을 하신다면 현재 여러분의 위치는 uart init이죠. 근데 그 xmain에서 지금 현재 xmain에서 어느 위치에 uart가 호출이 됐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보라색 마크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있는 uart init 함수가 xmain의 이곳에서 호출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콜스택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스텝 오버 아웃과 같은 계속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xmain에 여기까지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레지스터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레지스터의 제네럴 레지스터를 선택을 하시면 지금 커런트 레지스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계속 스텝을 하면 레지스터가 바뀌겠죠. 저희 코드바이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50개의 각각 50개의 레지스터를 저장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스텝을 해온 거와 같이 스텝을 계속 해온 거와 같이 보시는 것처럼 백트레이스 기능이라고 하죠. 전 레지스터 값을 돌려서 이전 상황으로 이전 PC로 되돌릴 수 있는 백트레이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백트레이스 기능은 컴피그에서 디버거에서 레코드 레지스터 리드 언두라는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 두 개의 커맨드를 사용해서 PC를 이전 값으로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돌리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레지스터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레지스터 값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PC 같은 경우 직접 입력을 하셔서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스택 포인터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이러한 콜스택이라든지 레지스터라든지 이러한 백트레이스 기능까지 해서 이러한 기능을 이용해서 디버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엔 이제 메모리에 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모든 창을 우선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전에 보신 바로 그 메모리 창, 아까 그 예전에 보신 그 메모리 창을 열어보시면 3000만 먼지가 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3000만 먼지로 가서 메모리에 담긴 내용을 보시면 보신 것처럼 번지수를 입력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타입을 바이트 타입, 워드 타입, 롱 타입으로 바꿔서 확인하실 수 있고 헥사 타입과 같은 것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값을 입력하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값을 일정 패턴으로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씌우신 다음에 Fill을 누르신 다음 그 패턴을 입력해 주시면 그 패턴으로 값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은 이 메모리의 내용을 파일로 저장하거나 로드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load memory from 파일이라던가 save memory to 파일을 사용하셔서 메모리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로딩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메모리 SDRAM에 적혀있는 값들을 파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Save Memory to 파일 창에서 파일로 저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메모리 3000만 번지에 있는 내용을 1메가만큼만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 아래 업로딩이라고 방금 전에 떴었는데요. 저장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일을. 자, 다음 형태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파일이 74000 echoA 지금 파일이 저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리얼 통신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CBD에서는 여러분이 다른 그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실 필요 없이 저희 CBD 안에서 시리얼 통신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컴피그에 프로세서를 보시면 이곳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웹소드에서 여러가지 DCC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세미호스팅도 이용하실 수 있고, 시리얼을 선택하셔서 VT백 모드로 선택하신 후에 여기 보시면 시리얼 포트에 관한 바운드 레이트라든지 여러가지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해 주신 후에 뷰에 콘솔 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컴1에 시리얼이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한번 타겟을 전원을 껐다 켜 보겠습니다. 자, 타겟을 껐다 켰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노 플래시에 포팅한, 노 플래시에 퓨징한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브레이크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는 코드바이저 장비에서 구현하는 방법에 따라 소프트웨어 브레이크 포인트와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트로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ARM7, 9에서 2개까지, 그리고 ARM11과 그 이상의 아키텍처에서는 6개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사용하실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 브레이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개수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또 그 이상을 사용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코드바이저에서 내부적으로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트 자원 하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ARM7, 9과 같은 경우에서는 소프트웨어 브레이크 포인트 사용하시면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만 남았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사용하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코드 브레이크 포인트와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 두 가지로 나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코드 브레이크 포인트는 PC가 특정 어드레스, 뭐 예를 들어 코드 앞에 라인에 지나갈 때 그 어드레스를 지나갈 때 멈추는 그러한 브레이크 포인트가 되겠고요. 아울러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는 지정한 변수 또는 주소에 설정한 값이 변경되거나, 예를 들어 어떤 변수의 값을 쓰거나 읽어올 때 프로그램 카운터가 멈추는 그러한 브레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보통 워치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브레이크 포인트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는데요. 이는 보셨다시피 매우 쉽습니다. 그를 위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는데요. 램에 올린 그 이미지를 먼저 로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포인트 시연을 위해 준비한 펑션이 있습니다. 테스트 글로벌이라는 펑션인데요. 자, 이곳에 우선 코드 브레이크포인트를 먼저 설치를 한 후에 이곳에 PC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라인 앞에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포인트 선택하시면 이곳에서 소프트웨어 브레이크포인트 또는 하드웨어 브레이크포인트를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드웨어 브레이크포인트를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을 수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원한 어드레스에 PC가 멈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데이터 브레이크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이 데이터 브레이크포인트 설정 부분 약간 까다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준비한 전역 변수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 글로벌은 전역 변수입니다. 이 테스트 글로벌을 마스크 씌우신 다음에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Add to 워치 창으로 이 테스트 글로벌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워치 창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전역 변수 또는 함수 등을 여러분 취향에 맞게 등록을 하시고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러한 창이 되겠습니다. 이 창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또 눌러주시고요. 테스트 글로벌 1에 보시면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주시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이 테스트 글로벌 1이라는 전역 변수를 쓸 때마다 멈추게 하겠다고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타입에 라이트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OK를 눌러주시면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한번 타겟을 런 시켜 보겠습니다. 자, 계속 타겟을 런을 시키며 일정 순간에 멈추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테스트 글로벌이 쓰여질 때, 테스트 글로벌의 값이 쓰여질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글로벌 값을 읽어올 때 멈춘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디스어셈블 보드로 바꾸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고를 하시면 계속 로드에서 멈추는데요. 사실 이 스토어 부분에서 멈춰야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스텝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ARM9 코어의 아키텍처를 보시면 3 레이어 파이프라이닝을 사용하시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산이 되더라도 두 개의 스텝의 갭이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코드바이저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에뮬레이터도 마찬가지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를 설정을 해놨는데요. 여기 브레이크에 보시면 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창은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브레이크 포인트든 하드웨어 브레이크 포인트든 설정하시는 모든 브레이크 포인트를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브레이크 포인트들을 파일로 역시 저장하고 로드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치한 데이터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체인지를 누르시면 아까 보셨던 그 창을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테스트 글로벌 1의 값이 에코 0으로 바뀌었을 때 PC가 멈추게 그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0일 때 테스트 글로벌 1이 에코 0일 때 멈춰라. 데이터 마스크는 물론 0이 돼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세팅하기 전에 지금 현재 테스트 글로벌 1이 보시기 편하게 헥사로 바꿔드리겠습니다. 8이죠. 이 값이 에코 0이 될 때 멈출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진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글로벌 1의 값이 에코 0일 때
프로그램 카운터가 멈춘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드바이저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두 가지 기능을 더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기능은 elapsed tim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뷰에서 elapsed time을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은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리스트들은 현재 CBD를 사용하시면서 고스탑을 반복하시는데 타겟을 수행하고 멈춘 그 시간에 대한 기록들이 이곳에 적혀 있습니다. 저희는 기록들을 이제 마이크로세크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세크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어느 어드레스에서 수행을 했는지, 어느 펑션에서 어느 옵션만큼 수행을 하셨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느 파일에서 수행을 하셨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정보, 이 elapsed time에 대한 정보를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퍼포먼스 체크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성능 체크 기능인데요. 퍼포먼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config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걸로 해주시고 퍼포먼스 체크를 하시는데 펑션별로, 파일별로, 심볼별로 그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펑션별로 체크를 하신다면 제가 리스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리스트가 생기고요. 창을 닫으시고 타겟을 수행을 시키면 이제 어떤 함수를 얼마만큼 접근을 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점유율부터 카운트, 시간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타겟을 수행하면서 콘솔 뷰로 수행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테스트 글로벌을 지나가서 지금 UART에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UART send byte라는 함수를 계속 액세스하면서 그 함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는 그 UART 창을 통해서 문자를 받으려고 UART CH가 계속적으로 함수 점유율을 증가시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액세스하고 있는 함수에 대한 비율, 그 다음에 카운트, 몇 번 액세스 했는지, 그 다음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체크한 시간이고요. 아울러 제가 계속 한번 RTC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TC를 하면 RTC 디스플레이를 RTC 디스플레이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RTC의 점유율이 증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능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본적인 디버그 방법과 그 다음에 저희 코드바이저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까지 전부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디버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코드바이저를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또는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JND테크 고객지원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친절하게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OS 디버깅이라던가 여러가지 정보를 위해서 다른 동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